옥수수에서 오리지널 컨텐츠를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시동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그동안 제작해왔던 오리지널 컨텐츠들의 여러 개발 히스토리들, 그리고 그 컨텐츠들을 통해서 저희가 바라고자 했던 여러 취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을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통 메모리 최근에 저희가 런칭한 오리지널 모바일 무비이고요. 간단히 티저 영상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너무 무서워서 작가님 좋아하시라고요? 이거 쓰다가 건드려야 박정현을 같이 쳤다는 거야. 통이니까. 아까 진짜 시가도 해야 되는 게 있는 기다. 네, 통 메모리즈는 저희랑 카카오 페이지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진행한 케이스고요. 통 메모리즈까지 저희가 상반기 동안 진행해왔던 타이틀들 간략히 좀 오버뷰 드리고 개별 타이틀별로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가 올해 초에 런칭을 하고 그 첫 타이틀로 마녀를 부탁해라는 저희 웹 예능, 모바일 예능을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5월에 360도 VR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오리지널 타이틀을 런칭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6월, 7월에 걸쳐서 예능과 그 드라마 장르의 컨텐츠를 런칭을 해왔고요. 네, 먼저 마녀를 부탁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마녀를 부탁해는 그 스틸로 보시면 간단히 아시겠지만 기존의 라디오스타나 마녀사냥류의 그 홀에 그 게스트를 초대해서 토크를 진행하는 토크쇼 형태고요. 아마 새로운 형식의 포맷은 아니었고 기존의 TV에서 많이 보셨던 포맷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맷을 통해서 저희가 좀 염두에 두었던 부분들은요. 우선 그 모바일 플랫폼과 TV 플랫폼이 최초로 공동 제작한 컨텐츠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IP에 대한 개발을 좀 상당히 많이 프리프로덕션을 가졌습니다. 마녀 사냥과 냉장고를 부탁해 각각의 키워드를 따서 마녀를 부탁해라는 네이밍을 좀 지어봤는데요. 아마 들으신 부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최초에 그 마녀 사냥, 냉장고를 부탁해, 그리고 그 비정상회담까지도 저희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녀 사냥이라는 제목이 아니라 비정상 마녀라는 제목의 워딩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러다가 결론적으로는 마녀를 부탁해라는 토크쇼로 네이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여성 개그우먼들이 상당한 대세를 지금 이루고 계신데 연초만 해도 남성 중심의 MC로 좀 이루어졌었고요. TV에서는. 그래서 여성 중심의 본격 MC로 토크쇼를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로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용적인 부분인데 TV에서 다루기 어려운 혹은 다루기 쉽지 않은 톤과 그 소재에 대해서 좀 더 세게, 솔직하고 좀 더 신선하게 토크를 해보자라는 내용적인 부분을 좀 담아보고자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VR 컨텐츠인데요. VR 컨텐츠 서비스를 런칭하기 전에 시중에 있는 많은 유튜브 기반의 소비되고 있는 VR 컨텐츠를 많이 봤는데요. 플랫폼 입장에서는 우리 플랫폼에만 서비스할 수 있는 특징적인 콘텐츠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던 중에 마술과 360도 VR의 콜라보는 상당히 새롭겠다라는 고민을 저희가 하게 되었고 이 고민을 같이 해주시고 계신 제작사와 함께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최윤우 씨의 인칭을 저희가 접목시켜봤고요. 이 인칭을 접목시켜보게 된 계기는 VR 콘텐츠를 3인칭으로 보는 것과 1인칭으로 보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VR 콘텐츠 360도를 보는 화자가, 즉 이용자가 최윤우 씨가 되는, 빙의할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SNL 코리아와도 저희가 360 VR 콘텐츠를 제작을 했습니다. SNL 코리아 쪽에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된 계기는 가장 현장에서의 몰입감이 좋은 쇼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던 중에 SNL 코리아와 하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고요.
현장에서의 몰입감을 줄 수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좀 고민을 했고요. 그러던 차에 저희가 SNL을 보면 신동엽 씨나 유세윤 씨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섹시한 여자 크루분들이 나오셨을 때 그 두 개그맨 분들이 겪는 그런 에피소드들에 상당히 많은 공감을 하시는데요. 남자분들 위주로. 그래서 유세윤 씨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 신동엽 씨의 입장이 되면 어떨까라는 애초에 기획 의도를 갖고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현실적으로 제작 단계에 들어가서는 저희의 애초에 기획 의도를 사실은 다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제작에 대한 레슨런을 좀 많이 한 케이스이고요. 다음으로는 그 본격적으로 그 예능, 버라이어티 예능을 저희가 제작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영상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This is a demonstration of foot format. 말자. 갑니다. 3년의 일이었잖아요, 처음에. 이거 아닌데 왜 이렇게 떨리지? 알아보고 배워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내일 기대하며 본 예능은 저희가 6월에 런칭을 했고요. 대외적으로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진행하지는 못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훨씬 더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예능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좀 주안점을 줬던 부분들은 우선 모바일에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포맷의 리얼리티를 만들어 보자라는 기획을 좀 많이 담아보려고 했고요. 두 번째로는 팬덤들의 이동에 대해서 좀 관찰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유튜브 중심의 그 팬덤이 이제 크리에이터분들을 많이 팔로우하는 팬덤들의 이동이 많이 있고, 기존의 웹 카페나 그런 그 팬클럽 이런 그 사이트들 중심으로 팬덤의 이동이 많이 있고요. 실제로 강력한 버즈들은 그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예능에 있어서 저희가 제작을 함에 있어서 그 플랫폼으로의 팬덤의 이동이 좀 일부 관찰이 되었고요. 아이돌 인턴왕이라는 첫 타이틀, 첫 시즌제를 이유로 아이돌 무슨 왕 이런 식으로 시즌제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 염두를 두고 포맷에 좀 더 집중을 했었던 예능입니다. 다음으로는 처음에 오프닝 때 보셨던 통 메모리즈이고요. 포스터도 각 그 주인공별로 5종을 만들었었습니다. 네. 통에서는 좀 더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텐츠 측면 그리고 퍼블리싱, 유통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컨텐츠 측면에서는 그 통이라는 원래 원작 웹툰이 있습니다. 통은 상당히 오랫동안 민백두 유니버스라는 그 작가분의 그 세계관을 갖고 웹툰 쪽에서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시리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IP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좀 더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 통 메모리즈 같은 경우는 약 1년 정도의 제작 기간이 걸렸고요. 대부분 프리프로덕션 단계였는데 작년 가을에 부산영화제 때 처음 만난 작품입니다. 그리고 웹에서 소통되는 많은 드라마류의 컨텐츠는 웹드라마라는 네이밍으로 많이 소통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웹드라마가 아니라 좀 더 하이 퀄리티의 모바일 무비라는 새로운 장르군을 좀 네이밍을 해서 유통을 했고요. 그 측면에서 유명한 배우분들이 나올 수도 있지만 좀 더 액션의 완성도에 그 몰입할 수 있는 셀럽분들을 저희가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에서는 10분 버전으로 좀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9월부터 다음 주부터 120분 영화 버전으로 서비스가 됩니다. 120분 영화 버전은 모바일에서도 서비스를 하지만 IPTV에서 유료로 저희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실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유통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가장 공을 들였던 작품입니다. 여러 인플루언서 채널들과 콜라보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옥수수와 카카오 페이지가 공동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옥수수 카카오 페이지 두 군데 모바일 플랫폼에서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존의 웹드라마가 매주 단위 에피소드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편성을 가고 있는데 저희는 처음부터 전체 회차를 공개하는 빈지 뷰잉으로 공개를 했고요. 전체 12개 에피소드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에피소드만 무료로 가고 매주 2개 회차씩 무료로 전환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2개만 무료였고 3회부터 12회까지는 유료로 저희가 판매를 했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매주 단위 2개씩 무료로 전환이 되는 모델을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은 웹툰에서 많이 성공했었던 모델이어서 저희가 모바일 무비 장르에서도 도입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유료 비행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시도를 했고 유의미한 결과를 가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아마도 그 생각이 다르신 분도 계실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모바일에서 오리지널로 서비스 되고 있는 콘텐츠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좀 분해를 좀 해봤습니다. 가로축을 보시면 TV 라이크, 그리고 좌측은 모바일 라이크로 좀 병렬을 그려봤고요. 세로 측면은 셀럽, 기존의 TV에서 저희가 속칭 부르는 연예인분들, 그런 분들을 셀럽이라고 네이밍을 했고, 아래쪽 세로축은 크리에이터 혹은 일반인 분들로 좀 지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 본면이 아마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소비되었던 컨텐츠들일 것일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많은 히트를 거두었던 웹드라마 엑소가 한다, 요괴미는 신서유기, 그리고 MBC에서 제작했던 퐁당퐁당 러브가 A 본면의 끄트머리에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은 저희가 제작한 오리지널 컨텐츠입니다. 저희도 지금까지는 그 A군에 있는 컨텐츠 위주로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B 분면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주로 모바일 컨텐츠를 제작하는 그 회사들이 만드는 컨텐츠들입니다. 근데 최근에 SBS, MBC 쪽 그리고 KBS도 있었죠. 그 B 분면으로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 형국이고요. 한국만 줍쇼, 그 쇼터뷰 같은 경우는 SBS 모비딕에서 제작을 했고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중고나라 체험기가 최근에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모모콘이라는 제작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혹시 보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일부 있으신데요.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 상당히 재밌는 포맷입니다. 그 요약을 하면 변심한 팬을 찾아가는 약간 그런 건데, 중고나라 실제로 DJ DOC의 옛날 카세트 테이프를 1,000원에 올려놨습니다. 중고 판매로. 근데 그 중고 판매한 판매자에게 DOC가 직접 사러 가는 그 모습을 담았습니다. 실제로 웹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1,000원에 판매하러 내놓은 과거의 팬을 다시 만나러 갔다라는 그런 히스토리가 좀 있고요. 여기에는 최근에 쉬지고원을 불렀던 가수도 출연을 했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C분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모바일 라이크한 포맷 소재를 다루되 일반 연예인이 아닌 크리에이터 혹은 준셀러 혹은 일반인들을 출연시키는 건데요. 72초 TV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포맷이 아닌가,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동그라미로 표기한 부분은 그 V라이브 그리고 페이스북 라이브, 아프리카 TV 라이브인데요. V라이브는 철저하게 아이돌 기반의 출연을 글로벌하게 가고 있고, 반면 포맷적으로는 대부분 1인 방송이 있고 일부는 이제 쇼케이스도 있지만 모바일향의 포맷으로 가고 있는 특징을 좀 들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은 초기에는 셀럽 위주의 권한을 줘서 방송을 할 수 있게 했다가 최근에는 모두가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서 라이브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죠.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앞으로 그 소개해드릴 라인업, 선보일 라인업을 좀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9월에 저희가 3개 타이틀을 런칭을 하고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공개하는 티저 영상들입니다. 내가 이걸 그랬어. 이게 뭔지 알아? 얘들아 뭐해? 뭐야 저리 가. 무슨 동자. 내가 뺏긴 거야. 이 진짜. 저리 가.
이건 또 뭔 헛소리야 도대체. 아, 이예요? 뭔 소리야? 아, 잘한다. 오, 굉장히 어렵네. 그리고 그 한 편 더 드라마인데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편 보시는 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신데리아라는 다른 플랫폼, 다른 타이틀 먼저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더 페이스텔 시즌 1 신데리아라는 이름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새로 처음 시도해보는 포맷입니다. 기존엔 유튜브 중심으로 뷰티 팁, 노하우 컨텐츠가 많이 인기를 있었고요. 거기에 드라마라는 장르를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재로 이제 리메이크 동화라는 포맷을 좀 넣어봤고요. 그래서 작은 드라마 안에 뷰티 팁 노하우를 알려주는 일부 씬이 들어가는 드라마 안에 인서트 되는 것이 뷰티 팁이 새로운 포맷을 좀 만들어 본 부분이고요. 네. 다음으로는 보셨던 옥수리 우용제라는 컨텐츠입니다. 모바일 전용 예능이라는 말을 저희가 붙여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은 저희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장 심플하게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은 TV에서 볼 수 없는 TV와는 다른 예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터랙티브한 부분을 강점으로 좀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보셨던 1%의 어떤 것이라는 드라마인데요. 2003년도에 강동원이 데뷔했었던 MBC 주말 드라마입니다. 원작이고요. 13년 만에 리메이크 드라마로 저희가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 사전 제작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옥수수 그리고 TV 채널, 드라맥스 채널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옥수수에서 선공개하고 드라맥스에서 합본 공개하는 편성으로 TV와 모바일의 멀티 편성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중 미일 동시 런칭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네,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왜 옥수수 오리지널인가? 저희가 오리지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요약을 좀 해봤고요.
저희 모바일 서비스 옥수수에서 최적화된 컨텐츠를 개발하고 제작하는 것, 그걸 통해서 저희는 저희 옥수수만의 플랫폼의 차별화를 가져가길 바라고요. 그걸 통해서 기존에 있던 이용자들의 로열티를 강화시키고 밖에서 저희 컨텐츠의 소문을 듣고 오신 분들이 많아지고, 그걸 통해서 여러 제작사 파트너들, 그리고 많은 플랫폼 파트너들과의, 그리고 크리에이터들과의 컨텐츠 생태계가 건강해지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오리지널 컨텐츠 방향성을 말씀드리는 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뉴 포맷, 보셨던 신데리아 같은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는 것을 저희 모바일에서의 큰 특장점으로 저희는 가져가길 바라고, IP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이 IP는 그 1%의 어떤 것처럼 리메이크가 될 수도 있고요. 확장판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은 A라는 작품에서의 IP와 B라는 작품에서의 IP의 화학적 콜라보도 저희는 좀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밀레니어 타깃으로의 확장 역시 저희에게는 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스토리라는 네이밍인데, 여기에서의 다양함이라는 것은 그냥 다양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다시 보게 해주는, 혹은 좀 더 센, 좀 더 익스트림한 그런 소재들이라는 것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저희는 앞으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계속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